안녕하세요. 16년간 밥상을 엎은 적 있지만 한 번도 화내본 적 없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벌컥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러한 나 자신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또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면 좋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성격이 둥글둥글해지고 마음이 넓어진다는 이미지를 왠지 모르게 갖고 있습니다. 인생 경험을 쌓으면 여러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게 되고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을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 실제로 성격이 둥글둥글해지고 관대해진 고령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비하면 일이나 자녀 양육 등 사회적인 책임이 확 줄어들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반면 젊을 때보다도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뇌혈관 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젊은 시절보다 체력이 쇠약해진 만큼 참고 견디는 에너지가 줄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일어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맥없이 기운이 빠져있는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은데 너무 눈에 확 띌 정도로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흔들리는 감정을 제어할 에너지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갈수록 성미가 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 가지 일을 너무 신경 쓰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 바로바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쏙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일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 간극에서 쉬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은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지 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공경하자는 유교 문화 속에서 여러모로 고생하고 살아온 만큼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하고 혀를 끌끌 차는 것도 일종의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상대는 단순히 여유가 없거나 무리하게 보여도 성실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노인을 공경하자의 이미지에 얽매이다 보면 상대의 노력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나 자신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또한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시대와 사회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확실히 옛날이 노인을 공경하자, 예의 바르게 하자 등과 같이 규율은 엄격했지만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는 직접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으면 그만이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별이 확실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면이나 기껏해야 편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고민하거나 힘들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짜증이 일고 조바심이 날 때는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자세를 가지면 매우 좋습니다. 분노는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치와 실제 상대의 모습이 어긋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와 대화를 해보면 자신의 기대가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해묵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물론 젊은 사람에게 아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힘들겠다. 내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깐깐했지. 스마트폰도 없었고 말이야.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 누구나 저마다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보면 어느새 조바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툭하면 안달복달하며 조바심을 내는 노인 중에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요령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나긴 인생 경험 속에서 정신적 단살이를 행해온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해야 할 일을 빨리 하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 본인 입장에서는 쓸데없지 않은 일을 신경 쓰기 때문에 말이야 쉽지라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차이가 짜증을 불러오고 관계성을 나쁘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왜 이거 안 해?
이런 일에 신경 써봤자 무슨 소용 없잖아 라는 말을 연거푸 쏟아내면 질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의견만 말하지 말고 젊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청하는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듯 말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퍼뜩 정신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연장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걸핏하면 화를 잘 낸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전하면 분위기가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이를 먹으면 체력뿐만 아니라 참을성도 줄어드는 모양이야. 미안해요. 좀 참고 지켜봐줘요. 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짜증과 조바심 때문에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년배와 서로 푸념을 늘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과 똑같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너무하지만 우리는 딱히 바쁜 일도 없으면서 왜 이토록 안달복달하며 조바심을 낼까 하고 서로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비결입니다. 며칠 전에 전철에서 가방을 부딪혔는데 그만 울컥 화가 치밀어서 상대를 째려보다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 언젠가는 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영 불량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화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자꾸 생각이 나서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가족도 내가 걸핏하면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심각한 문제에 말려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연배가 있어 보이는 사람과 가방을 부딪히면 죄송스러운 마음에 얼른 사과했고 손님을 접대하는 태도도 훨씬 예의가 발랐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는 식으로 자꾸 생각할수록 짜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노인 공경 의식이 희미해진 요즘 사회에서는 노인을 불쾌하게 해놓고도 늙은이 주제 뭐야? 사회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주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낼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이나 편의점에서 짜증을 내고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정말로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짜증이 나는 마음이 오래가서 며칠이 지나도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가족에게 실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는 마음도 알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라는 말을 들으면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을 것입니다. 아니면 동년배 친구에게 실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방이 부딪혀봤자 뼈가 부러지는 것도 아닌데 다만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나이 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몸둘 바를 몰라 했던 생각이 나서 그랬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편의점이 없었네. 점원의 태도에 관해 무슨 말을 할 입장이 아닌데 말이야. 등 서로 웃고 넘길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감정을 일부러 억누르려고만 하면 그야말로 언젠가 심각한 문제에 말려들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말로 표현해서 그런 일이 종종 있지 무례한 사람이네 라고 공감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바라건대 부디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면 좋습니다. 전철에서 가방을 부딪혔다고 바로 자리에서 상대를 째려보지 말고 마음이 급한가 보다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편의점 점원의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손님을 응대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런 곳에서 백화점 같은 서비스를 요구해봤자 의미가 없겠다 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무리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장자가 너그럽게 봐주는 태도를 취하면 역시 연장자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태도가 안 좋은 사람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면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자신보다도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꼭 시대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인식할 수 있으면 부질없는 짜증에 농락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우리의 화를 인정하고 다스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인생 50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가 오고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이때를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잘 대처하시고 인생 후반전은 멋진 중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느긋한 사람이 되라. 조급한 사람이 언제나 먼저 간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